안녕하세요. 문어박사입니다. 이전 문제들처럼 직관적으로 겹치는 구슬 처리 포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가 다른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아마 범위 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색깔 구슬이 있고 상하좌우로 기울이는 네 가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즉 얘를 기울여서 구슬을 빼는 겁니다. 자, 빨간색을 빼면 성공이고요. 파란색이 같이 빠지면 실패입니다. 동시에 빠져도 실패예요. 얘들은 같은 칸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기울임으로 몇 번 만에 성공을 하겠느냐, 즉 빨간 기술을 구멍에 넣겠느냐 하는 거고요. 자, 얘를 10번 이하로 성공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겁니다. 또는 못 빼도 마이너스 1이겠죠. 즉 실패. 자, 구슬은 하나씩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최소 몇 번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거를 다 해보고 그 중에 얼마나 걸리느냐, 최소 시간을 찾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기울이는 거고요. 즉 10번. 그러니까 만약에 복잡도를 계산해 봐도요. 네, 즉 우리가 첫 번째 시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시도, 즉 뭐 백트래킹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얘는 시도 몇 번째냐, 즉 횟수, 네, 번호. 자, 첫 번째 시도에서 네, 상으로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네, 디렉션이니까 그냥 0, 1, 2, 3, 4로 하겠습니다. 0, 1, 2, 3으로 상, 하, 네, 좌, 네, 우로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그 상태에서 또 두 번째 시도에서 상하 좌우 네 군데 방향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제까지요? 10번째 시도에서 상하 좌우로 시도를 해서 네, 앞에서 많이 했던 백트래킹이죠. 11번째가 되면 사실 실패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은 n이 11이 되면이에요. 즉 10보다 커지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더 볼 게 없고요. 중간에라도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은 뭐예요? 빨간 구슬이 구멍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독으로.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못 기울이는 경우가 있겠느냐? 없어요. 네.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만, 네, 기울여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갇혀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뭐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못 움직인다든가, 네, 둘 다 못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럼 어디 갇히거나 꼼짝 없는 거니까 막혀있는 맵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네, 이 복잡도도 4의 10승이니까 2의 20승이잖아요. 네, 2의 20승. 2의 20승은 약 10의 6승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걸, 네, 이쪽으로 미는 거 이런 걸 되게 복잡하게 안 한다면 개수가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트래킹 함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종료 조건에 해당되는 횟수, 네, 자, 시도 횟수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번호보다. 네, 시도 횟수. 네, 그러면 네, 여기 1부터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초기 위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의 좌표가 있어야 그걸 밀 수 있겠죠. 자, 빨간색 I, 빨간색 J, 파란색 I, 파란색 J.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료 조건은 심플하네요. 자, 만약에 n이 11이면 범위로 하겠습니다. n이 10보다 크면 네, 리턴, 네,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답을 갱신하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될 거냐? 네 방향으로 돌면서 이동에 따라서 성공 실패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즉 요거를 정말 나눠보면, 자, 네 방향으로 조그맣게 적어볼까요? 네 방향으로 각각 네, 레드, 블루 네, 이동시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홀, 네, 체크해서 홀이면 종료, 이런 조건들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한 동작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블루는 갈 거고, 네, 이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레드가 한 번에 들어가겠죠. 한 번에 성공인 경우고,
요거는 이쪽으로 기울이면 레드가 들어가지만 블루도 들어가죠. 이 경우에 둘 다 일로 들어갈 거예요. 뭐 건너뛰는 게 아니니까 실패고. 얘는 하나, 그럼 R, B가 되겠네요. 네, 밑으로 둘. 네, 그럼 B는 남아있고 R만 내려오겠죠. 셋, R은 내려오고 B는 또 다시 일로 오겠네요. 넷, 다섯 번 만에 R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시에 구멍에 가는 경우와 동시에 벽에 밀리면 더 안 가는 경우,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 대한 처리, 이동만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전반적인 기본적인 백트래킹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자, 일단 그래서 각각 이동에 대한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겹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정렬을 한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먼저 앞쪽에 있는 걸 보내도 되겠죠. 근데 방향이 네 군데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냥 그 방향으로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그럼 R은 끝까지 가겠죠. 네. B도 색깔을 바꿔볼까요? B도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자, 직관적으로라고 제가 앞에 붙인 이유가 R하고 B를 이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빈칸으로 만들지 않고. 자, B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네, 즉 얘를 정렬해서 먼저 출발시킬 필요 없이 각각 출발시킨 다음에, 만약에 R을 먼저 출발시켰다고 해서 R이 도착해도 B를 보내면요, R하고 겹치겠죠. 네, 즉 R이라는 걸 만나게 될 거란 얘기죠. 자, B를 먼저 출발시켜도 지나가면서 R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다른 공을 만나면 나는 걔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칸 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물론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있겠죠. 이동시킨 다음에 거리 짧은 놈을 한 칸, 네, 길게 온 놈이 더 뒤에 서는 거니까 한 칸 뒤로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트래킹에서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네, 겹친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지나가면서 다른 공 있으면 한 칸 덜 가야죠. 네, 그러면 겹침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홀은, 네, 얘가 지나가면서 홀에 들어갔어요. 뭐 상관없죠. 얘도 홀에 들어갈 테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둘 다 홀에 들어가면 실패지만 R만 들어가고 여기처럼 R만 들어가고 B는 안 들어가면 성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겹친 요 벽에 만난 처리,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밀리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 다른 공을 내가 갔으면 얘가 먼저 출발하든 얘가 먼저 출발하든 똑같아요. 겹치는 건 뒤에 있는 놈만 겹치니까 처리를 해주고, 홀은 둘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방향으로 이동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들어오면. 자, 네 방향, 네, 이동 처리. 겹친 것도 밑에다가 공간되면 좀 짜보죠.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방향은 네 방향 뭐 디렉션으로 정하면 되겠죠. 0, 1, 2, 3 이렇게. 네, 그러면 빨간색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네, 그냥 R 카운트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move 또는 네, RI, RJ 받았으니까 이걸 디렉션으로, 네, D를 네 방향 한다고 하죠. 뭐 또는 디렉션. 자, 그러면 몇 칸을 가는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겹쳤으면 한 칸 빼주는 거죠. 네, 그럼 거기가 내 좌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블루 카운트도 블루가 몇 칸 움직일 거냐. 네, 자, 블루, 네, 움직여주는 거죠. 자, 만약에 둘 다 하나도 안 움직였다. 자, 여기서 더 진행 안 되는 경우는요, 둘 다 갇혀서 꼼짝 못 하는 경우예요. 자, 만약에 R 카운트, B 카운트, 네, 모두 0이면, 네, 이쪽을 더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만 탐색하는 겁니다. 이쪽은. 네, 컨티뉴 같은 걸로 다음 방향 가면 되겠네요. 자, 컨티뉴. 자, 그게 아니면요, 네, 요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실제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네, 이동. 자, 이동은요, 요 칸수만큼 방향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냥 하나만 대표로 써보면, 자, next, 네, next RI, 이런 좀 이상한 이름이 됩니다만, 자, RI에다가, 네, DI의 디렉션 곱하기 요 칸수만큼,
레드의 카운트만큼 이동해주면 될 겁니다. 네, 뭐 RJ나 BI 이런 것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동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동은 요 끝까지 지금 요 벽이라면 그냥 요 이동으로 끝날 거예요. 네, 요 안에서 한 칸 덜 가게 해주니까 이쪽 벽도 윗벽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구멍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구멍이었으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멍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파란 것만 빠진 빨간 것만이면 성공이죠. 네, 빨강만이면 성공입니다. 네, 근데 파랑이 같이 빠졌으면 실패죠.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성공시는 끝내는 거죠. 자, 성공시 현재 횟수 n이네요. 네, n을 n 써중 큰값 네, 갱신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구멍이 안 들어갔고 계속 이어간다. 네, 즉 둘 다 구멍이 안 들어갔다. 둘 다 구멍이 안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빨간 것만 들어가면 성공이고 파란색 들어가면 어쨌든 구멍이 빠지면 실패니까. 자, 둘 다 안 빠진 경우는 네,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줘요? 다음 좌표로. 즉 DFS로 n 플러스 1 네, next ri rj 이 좌표를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현재 rb가 여기 있었는데 next ri bi가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r과 네, b를 이동시켜 줘야죠. 여기는 공백으로 만들고 여기는 이동시켜 줘야죠. 자, 끝난 다음에는 자, 이거 반드시 네, r과 b를 네,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백트래킹에서는 절만 많이 쓰는 경우죠. 자, 요거 가지치기 할 아이디어가 좀 고민되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백트래킹 다른 문제들에서 풀었지만 요 가지치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내볼 테니까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럼 겹친 처리 한 번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move라는 함수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자, move 아마도 네, i, j, 디렉션 이렇게 주겠죠. 네, 얘를 뭐 ci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몇 칸이요? 자, 이게 최대 10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끝이가 벽이니까 네, 그냥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도 뭐 9칸, 8칸이겠죠. 그러니까 한 칸부터 8칸을 그냥 무조건 이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동. 네, 리턴할 카운트를 그냥 쓸까요? 자, 1부터 9칸. 여기서 9칸 가면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대 길이보다 더 이동해야 돼요. 어쨌든 최대로 가면 뭐 100으로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끝날 테니까. 가면 무조건 벽이죠.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맵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운트 한 칸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next i, next j를 계산해 주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곱하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겼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디렉션으로. 네. 이 D 방향 뻗어가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뻗어가면서 하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next i, next j 좌표가 만약에 네, 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이에요. 그 다음 좌표가 그럼 사실은 그 전까지만 이동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끝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네, 리턴 네, 요 카운트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칸인데 벽이에요. 그럼 얘는 못 가는 거잖아요. 빵칸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한 칸수를 해주는 거니까. 자, 끝이에요. 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홀이다. 네, 이것도 끝나는 경우죠. 이동했더니 홀이다. 그러면 자, 홀까지 더 짧은 걸 재볼까요? 한 칸. 다음이 홀이다. 그럼 한 칸 이동하는 거네요. 하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카운트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동 위치가 홀이에요.
그래서 빨간 공, 파란 공 둘 다 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둘 다 끝내는 경우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점이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카운트가 증가되는 경우고 여기 적었던 것처럼 지나가면서 다른 공이면 이거 뭐 리턴이니까 S를 적을 필요도 없네요. 자, 만약에 얘가 B거나 B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는 블루나 뭐죠? 레드. 즉 다른 공이면 어떻게 해줘요? 다른 공이면 한 칸 덜 가줘야 돼요. 자, 한 칸 덜. 이게 애매하니까 얘도 어쨌든 B나 R이면 한 칸 빼서 나중에 벽을 만났을 때 그거보다 한 칸 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백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1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초기값은 하나도 처리 안 되는 아마 0이 초기값이겠죠. 즉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른 공을 만나내는 리턴할 때 백만큼을 백이니까 그냥 더하겠습니다. 네, 뒤로 한 칸 백 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됐으니까 만약에 안 만났다면 그냥 이 0이니까 아까대로 벽 전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죠. 또는 아예 백을 마이너스 1로 했다가 똑같으니까 백을 마이너스 1로 했다가 두 개가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네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이대로 하고 만약에 다른 걸 만났다면 거기서 하나를 더 빼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벽이면 원래 항상 마이너스 1인데 기본값. 다른 공을 만나면 마이너스 2. 두 칸 뒤로 가는 거. 벽이면 한 칸. 다른 공을 중간에 만났다 두 칸 뒤로. 그래서 한번 따져보시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다른 공이 있으면 한 칸 덜 가자 정도의 아이디어를 보면 되겠고요. 자, 이대로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필요하면 가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입력을 받아 놓고 그리고 제가 요 R하고 B를 어쨌든 직관적으로 여기다 계속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울인 다음에 디버깅 해보면 R하고 B가 여기 가 있고 밑으로 기울이면 여기로 가 있고 위로 기울이면 그 자리에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보려고 합니다. 자, 입력 준비해 놓고 재개하겠습니다. 네, 자, ARR에다가 지도 아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다 입력 받았고요. 지도 전체를 돌면서 R이나 B를 만나면 RI, BI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일 꼭대기에서 시도 첫 번째 요 4개를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성공했을 때 answer를 갱신하는 거죠. 자, 다만 10번 이하의 성공을 못하면 마이너스 1을 찍었기 때문에 자, answer를 초기값을 11로 해놓고요. 백트래킹을 불러야죠. 자, 첫 번째 시도, 그 다음에 RI, BI, RI, RJ, BI, BJ. 자, 4개를 부릅니다. 그럼 얘가 전체를 다 돌고 나서 answer가 갱신이 됐겠죠. 근데 만약에 answer가 갱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소한의 횟수가 갱신이 되니까 나올 거고요. 만약 갱신이 안 됐다 초기값 그대로더라. 그러면 불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백트래킹 함수를 불러줘야 되겠죠. 자, 입력이 어차피 이러니까 그냥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트래킹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n, ri, rj, bi, bj. 자,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종료 조건이 제일 먼저 와야 되죠. 자, 종료 조건은 n이 10보다 크면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종료를 해줍니다. 즉, 잠깐 컴퓨터가 리턴. 자, 이거는 종료 조건이죠. 10회 이하까지만 진행하는 거니까 10회를 만약에 넘었으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 조건 다음에는 하부 함수 호출이죠. 자, 하부 함수 호출은 네 방향에 대한 이동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for dr을 자, 0번부터 3까지 네, 즉 네 방향 네, 구슬들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향은 여기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 방향을 자, 레드가 얼마나 움직일 거냐. 네, 이거는 무브라는 함수가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가주시면 돼요. 자, 사실은 이게 RI, RJ든 뭐든 상관이 없죠. 원래 받았던 지도 중심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RI를 먼저 부르든 네, BI를 먼저 부르든 네, 자, 그래서 각각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뭐 둘 다 넘겨서 둘 다 이동해도 되겠지만 그럼 길어지겠죠. 겹치는 것도 보고 보니까 하나하나를 이동해주고 지나가다가 다른 공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동해서 한 칸 뒤로 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해당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드가 몇 칸, 블루가 몇 칸이 나왔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둘 다 이동을 안 했어요. 네, R 카운트도 0이고 네, B 카운트도 0이라면 자, 이 경우는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죠. 네, 아예 이동을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위로 하나도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뻗어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만두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자, 실제 이동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을 몇 칸이나 할 건지를 계산하고요. 네, 실제 이동을 적용합니다. 즉 next ri, next rj는 네, 저희 많이 하던 거죠. ri 더하기 di의 dr 자, 곱하기 r 카운트. 네, 요 곱하기가 우리 뻗어갈 때만 했을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rj 더하기 dj의 디렉션 곱하기 r 카운트. 자, 그래서 빨간 공의 다음 좌표, 즉 이동을 반영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 좌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넥스트 bi, 넥스트 bj도 bi 더하기 di의 dr 곱하기 b 카운트. 네,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할 때 오히려 네, 집중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디렉션에 곱하기 b 카운트. 자, 이동을 반영시켰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다음 좌표로 가면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었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멍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빨간색만이면 성공이고요. 네, 파란색도 들어갔으면 실패죠.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들어가면 실패예요. 네, 뭐 실패를 먼저 걸러내면 되겠네요. 즉 파란색이 실패했고 빨간색이 들어갔으면 성공이고 얘가 들어갔으면 네, 파란색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걸르고 네, 그 안에서 걸러주면 되겠네요. 자, 실패 경우 자, if ARR의 네, NBI 네, 지금 이동할 블루가 이동할 좌표가 자, 요 홀이더라. 그럼 이거 실패예요. 자, 그래서 즉 요건 파란색 공이 홀, 그래서 실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 적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여기 적겠습니다. 자, else란 얘기는 뭐냐면 파란색 공은 홀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공이 들어갔으면 바로 성공이죠. 이거는 빨간색 공만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AND 조합으로 하셔도 되겠고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if가 빠져 있네요. 네. 자, 요거는 네, 빨간색 공만 홀인 경우죠. 성공. 네, else니까. 네. 그럼 성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공일 때는
지금 시도 횟수하고 자, answer는 전역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글로벌 네, answer를 주고 자, 성공이니까 자, answer는 answer와 네, 지금 n 중에 큰 값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이라도 성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단계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각 공의 이동거리 네, 계산하고요. 네, 그래서 이동이 하나도 없으면 정지죠. 자, 두 번째, 각 공의 이동 반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한 위치가 홀인 경우 처리. 이거는 성공 아니면 실패죠. 네, 자, 둘 다 홀이 아닌 경우가 바로 네, 밑에죠. 네, 4번 모두 위에서 다 리턴하거나 컨티뉴 했으니까 리턴을 안 했네요. 성공했으면 리턴을 해야 되는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길다 보면 이런 걸 정리하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둘 다 홀이 아닌 경우 그러면 다음 즉 next 좌표 기준으로 다음 시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dfs의 n 플러스 1 next ri next rj 자, 빨간색 파란색은 바뀌면 안 되겠죠. next bi next bj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갔다 돌아와서 다음 위치를 가야 되니까 자, next 위치로 지금 뭘 해줘야 돼요?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땡 하고 이걸 옮겨줘야 얘가 지나가다가 다른 거를 지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없애주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어도 그냥 적겠습니다. 현재 위치 빈칸 이동할 위치에 네, R이나 네, B 공 구슬이죠. 구슬 표시. 자, 네, 길지만 그냥 천천히 쓰겠습니다. 자, ARR에 네, RI 빨간색 먼저 RJ 그리고 ARR에 네, BI 네, BJ는 둘 다 빈칸. 이거 쉼표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자, 그리고요 ARR에 NRI 이동할 좌표죠. NRJ 그리고 ARR에 NBI NBJ 자, 여기는 뭐냐면 네, 빨간 그리고 파란 이 들어갑니다. 즉 현재 좌표를 빈칸으로 이동할 좌표를 R하고 B로 해줍니다. 자, 끝나고 나서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제가 백트래킹에서 많이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원상 복구해줘야 된다.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백트래킹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로 내려갔다 왔으면 원상 복구하고 다음 선택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얘를 다시 R, B로 원상 복구해주고 얘들은 점으로 해줘야 그 다음 방향으로 다시 이동해서 처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N 쪽으로 이동하게 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느낌은 끝난 것 같은데 무브를 아직 안 짰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브를 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는 여기에 기본적인 틀을 짜놔서 복잡하지 않으니까 구현을 하고요. 시간을 잰 다음에 가지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먹히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네, 많이 안 해보셨다면 꼭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브는 네, 이렇게 I, J, 뭐 디렉션 이런 좌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할 요 카운트를 쭉쭉 뻗으면서 백이란 걸 먼저 만들었네요. 자, 백은 기본적으로 얘를 만나면 한 칸, 벽을 만나면 그 전까지니까 한 칸 이렇게 빼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다른 공을 지나갔다면 한 칸 더 뒤로 가야 돼요.
네, 앞에 있는 공은 다른 공을 지나쳐 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좀 잘 치겠습니다. 자, 1부터 10. 네, 이걸 100까지 하셔도 되겠죠. 사실 벽까지 갈 만큼 충분히 크게 해야 돼요. 네, 가로나 세로가 최대가 10이니까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벽이니까. 네, 최대로 뻗어가서 벽을 네, 진행하는 겁니다. 또는 홀을 만나도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벽이나 홀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xt i, next j를 계산해 줘야 되죠. i 더하기 di의 dr 곱하기 count만큼, 네, j 더하기 dj의 디렉션 곱하기 count만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뻗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ARR의 다음 좌표가 자, 여기 벽인 경우, 자, 벽이에요. 그럼 그만 가야죠. 네, 벽이면 네, 카운트에다가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백. 기본적으로는 한 칸이에요, 한 칸. 네. 만약에 다른 공을 중간에 안 만났다, 한 칸 전, 지금 위치가 벽이니까 카운트를 간 게 그 전 칸까지 가는 겁니다. 자, 리턴이니까 뭐 끝났죠. 자, 그리고 ARR의 NINJ가 만약에 홀이다. 자, 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공 지나쳤어도 그 공도 홀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밀릴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네, 그냥 카운트 위치만큼 가는 겁니다. 요 카운트 위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벽이니까 한 칸 전이지만 다른 공은 지났으면 더 한 칸 전이지만 홀은 다른 공이 앞서가도 거기 들어갔을 거고 네,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공을 지나갔다면 자, if ARR, NI, NJ가 네,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오화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함수를 나눠서 파라미터 하나 더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즉 빨간색이나 파란색 내가 나를 지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공을 지나간 경우 벽을 만났다면 마이너스 1 한 칸 뒤로 와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때는 네, 백을 카운트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1 더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두 번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리턴이 되겠죠. 네, 최대로 뻗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리턴 된다면 아마 넌 값을 리턴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무조건 여기서 리턴하는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자, 요런 메시지가 나오면 네, 길어서 제가 혹시나 하고 불길했는데 이건 많이 보던 거죠. 네, 인티저인데 함수처럼 불러서 그렇습니다. 아마 네, 자, 타입 에러가 났고 위치가 어디죠? NI, MBJ 계산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급하시면 뒤에 디버깅한 이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디렉션이나 여기 DR 네, 아까 DIR로 살짝 찍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걸 지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찾기 쉬우세요. 변수명이 잘못된 거니까 인티저인데 뭐 리스트로 썼다, 함수로 썼다 이런 거죠. 네, 마이너스 1 요건 아까 5짜리네요. 돌면 자, 썩 유쾌하진 않지만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신 분은 뒤로 넘어가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게 논리를 잘못 준 게 있는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하 좌우 입력을 다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도 횟수에 RIRJ, BIBJ를 넣어줬고 앤서가 여전히 11이라면 마이너스 1을 주고 찍었습니다. 하나도 갱신이 안 된 거니까 앤서 갱신 시켜줬나는 여기서 시켜줬네요. 앤서하고 n 중에 맥스 값, 맥스 값이 아니네요. 이게 계속 맥스 값이죠. 빨리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민 값이니까 네,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맥스 값 갱신은 된 것 같고,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는 종료 조건 10보다 큰 거 맞고요. 네 방향 이동할 위치 BIBJ 카운트 빵이면 둘 다 빵이 갈 필요 없고 이동 반영하고 네, RIRJ, BIBJ 그 다음에 빨간색이면 성공 아니고 성공 그 다음에
파란색만이면 실패니까 다음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즉 네, 그리고 이때는 최소값을 갱신하고 리턴. 둘 다 홀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위치 공백, 다음 위치 해놓고 다음 좌표로. 네, 실행시켜 보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이걸 동작시킨 다음에 제출 한번 해본 다음에 가지치기까지 해서 시간 비교를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시간들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네요. 아이고. 제가 아마 유지하기 이런 거 체크를 아까 안 했나 보네요. 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95%에서 틀렸네요.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 부분을 다 샅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95%고 오픈된 태케가 다 동작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좀 다 체크를 해봤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바꿔서 제출을 좀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 빨간과 파란이 다 움직였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진행하다 보니 네, 제가 요 나란히 복사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현재 위치를 다 빈칸으로 바꾸고 네, 넥스트를 RB로 바꿔서 보냈는데 온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는데 만약에 B 위치, R은 다른데 B 위치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B가 사라지고 똑같은 위치가 점으로 대접해 쓰이겠죠. 그래서 원상복귀를 한다는 게 자, 다시 이전에 있었던 거를 점으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좌표를 R하고 B로 바꿔주는 네, 요렇게 바꿨다면 다시 원래대로 하는 순서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복사해서 넣다 보니 네, 만약에 B나 R 둘 중에 한 좌표가 같았다면 둘 다 이동하지 않아야 되겠죠. 같았다면 점으로 되짚어 버려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이 부분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제출을 해보고 가지치기 동작을 시켜본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출 진행을 했고요. 원래 찾기 전까지는 어리둥절하긴 나름이고요. 찾고 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제출에 성공하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용도가 좋겠죠. 자, 이전에 백트래킹에서도 제가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죠. 즉 만약에 요 횟수에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미 한번 와본 길이잖아요. 다시 가도 똑같을 거란 얘기죠. 뻗어갈 때. 자, 그래서 뻗어가는데 두 번째에 R하고 G가 요 배치가 있었어요. 한번. 네, 그럼 여기서 그걸 또 해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위치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리스트 같은 형태는 분명히 오래 걸릴 테니까 이럴 때는 뭐 BGT들을 셋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해당 횟수 네, R하고 B가 똑같다면 네, 즉 시도 횟수에 해당 시도 횟수 때 네, 빨간색, 파란색 구슬 좌표가 같다면 네, 이미 해본 거죠. 그러면 중복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지치기는 제일 위에서 하시는 거죠. 항상. 자, 가지치기 부분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네, 이미 있다는 거죠. 뭐가? N, RI, RJ, BI, BJ, 뭐 셋이니까 뭐 튜플로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게 BGTD에 이미 있다는 얘기는 네, 이미 네, 이 시도 횟수에 이 좌표 조합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전에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써봤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적으로요, 이런 플래그나 이런 걸 체크했으면 돌아가지 않았으면 처음이란 얘기죠. 그럼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visited set에다가 add로 n rij bibj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네, 다가 아니라 요 튜플을 더해 줘야죠. 그러면 이후 중복 체크 방지를 위해서 방문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시켜보면 아까보다는 중복돼서 처리한 횟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백트래킹 문제에서도 조금 시도해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도 해보셔도 되겠다. 자, 물론 항상 먹기는 최소값일 때는 이미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만해 라는 동작도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는 그렇게 빨리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372ms 정도 됐었는데 164ms 정도로 시간이 줄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시간 건너뛰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다른 가지치기 아까 얘기한 거를 한번 해서 결과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소값일 때 항상 먹히는 거죠. 자, if answer보다 이미 n이 크거나 같다면 네, 사실은 더 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answer를 갖거나 넘어섰기 때문에 타이 기록이기 때문에 더 돌아도 의미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일 때 항상 먹히는 가지치기죠. 자, 이게 얼마나 뭐 시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결과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네, 자, 요 가지치기 결과로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건 입력된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면 최소 횟수로 다 해봐서 뭔가 가능한 조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 보시는 것처럼 겹쳐서 지나간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